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답들이 얼음 속 깊은 곳에 묻혀 있거나 우주의 광활함 속에 떠 있거나 우리의 눈앞에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군용 드론과 최첨단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기이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발견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후에 되살아난 고대 생명체부터 설명할 수 없는 우주 현상까지 이러한 발견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1. 잃어버린 원숭이 신도시 온두라스. 온두라스의 정글 깊숙한 곳에서 드론에 장착된 IDAR 기술이 전설적인 백색 도시 또는 원숭이 신의 도시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숨겨진 잃어버린 문명입니다. 2012년에 연구자들은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외딴 모스키티아 지역을 조사하였고 밀집된 정글의 캐노피를 뚫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광범위한 광장, 피라미드 및 기타 구조물의 네트워크를 보여주어 정교한 고대 문명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2015년의 현장 탐사는 이러한 발견에 의해 안내되어 정교하게 조각된 돌 조각상과 의식용 자석을 포함한 손길이 닿지 않은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 거주자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 혁신은 드론에 장착된 라이다가 밀집된 열대우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고고학적 발견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숨겨진 문명은 온두라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2. 아마존 열대우림의 고대 지오글리프.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아마존 열대우림에 밀집된 캐노피 아래 숨겨진 고대 지오글리프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드러나면서 이 지역의 성콜롬비아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크레주에서 연구자들은 사각형, 원형 및 복잡한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대형 지구 조형물 450개 이상을 발견했으며 일부는 거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조물들은 공동체 또는 의식 활동을 위한 모임 장소로 기능했으며 영구적인 정착지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손대지 않은 황야가 아닌 고대 주민들에 의해 세심하게 조형된 풍경으로 부각됩니다. 증거는 이러한 사회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가치 있는 나무종을 선택적으로 재배하는 지속 가능한 농림업에 참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가 정글 캐노피 아래의 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보았지만 우리 행성을 넘어선 신비는 어떨까요? 우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상한 신호가 과학자들을 답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심우주에서의 빠른 라디오 폭발. 첫 번째 빠른 라디오 폭발, 로리머 폭발로 알려진 사건은 2007년에 호주 파크스 천문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의 시작을 알리며 FRB가 더 큰 미지의 현상의 일부임을 드러냈습니다. 2025년 1월, 천문학자들은 FRB를 고대의 죽은 타원형 은하의 변두리에서 추적하여 FRB가 주로 젊은 은하에서 발생한다는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이 발견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한 제미니 천문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4년 6월에 발표된 연구는 반복되지 않는 FRB 128개의 편극화된 빛을 분석하여 이들이 적당한 밀도와 자기장을 가진 은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FRB의 기원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 이론은 자기별, 즉 고도로 자기화된 중성자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의 연구에서는 FRB가 중성자별에서 10,0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음을 추적하여 이 가설을 지지했습니다. 우주에서의 신비로운 신호는 매혹적이지만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 가능성은 어떨까요? 먼 별을 돌고 있는 지구와 유사한 세계가 있을까요? 다음 발견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4. 외계 행성 B. B는 갈색별인 글리제 214 7을 돌고 있는 거대한 암석 외계 행성입니다. 2009년에 케플러 우주 망원경에 의해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와 유사한 특성으로 인해 생명체를 지탱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밀도는 행성의 총 질량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큰 철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행성의 지형,
대기 및 기후는 완전히 거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별에 가까운 행성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리제 214.19에 대한 극단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온도가 거의 3000도에 이릅니다. 이 극심한 열은 암석을 녹이고 심지어 기화시켜 적대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열과 위치 때문에 이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거주하기 힘든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는 생명을 지탱하기에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지지만 특정 지역에 상승하는 온도는 이미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은 매혹적이지만 우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블랙홀이 별 하나를 삼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울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까요? 5. 별을 삼키는 블랙홀. 2022년 초 즈위키 변동시설은 AT-2022-CMC라는 비정상적인 조석 파괴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약 8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관측된 가장 먼 TD2로 광학 파장을 통해 최초로 감지된 것입니다. 이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별을 찢어내며 지구를 향해 물질을 방출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에는 천문학자들이 또 다른 TD2인 AT-2021-EHB를 관찰했으며 이는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블랙홀이 별을 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사의 누스타르 위성은 블랙홀의 먹이 행동에 대한 상세한 액선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2024년 10월 천문학자들은 블랙홀 P44의 근위가 7,800 광년 떨어진 삼중별계의 일부임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블랙홀 형성에 대한 기존 이론에 도전하고 직접 붕괴라는 더 부드러운 과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6. 이집트에 발견되지 않은 피라미드. 2013년 위성 고고학 연구자 엔젤라 비콜은 이집트 미냐주의 아부시드흐에서 동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 흥미로운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심하게 침식된 피라미드와 유사한 구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현장 방문은 고대 복합체의 존재를 암시했지만 그 진정한 기원과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더 철저한 고고학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2015년 10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카이로 대학교와 프랑스 AP 연구소가 주도하는 야심찬 국제 협력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적외선 열화상, 뮤온 단층 촬영 및 3차원 재구성 등 최첨단 비침습 기술을 활용하여 이집트의 고왕국 피라미드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2017년에 연구자들이 발견한 광대한 미탐사 공간인 스캔 피라미드 빅보이드로 이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의 그랜드 갤러리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소 30m에 걸쳐 있는 이 신비로운 공간은 접근할 수 없으며 그 목적은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 과학적 탐구와 논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문명을 찾는 동안 자연은 모든 역경에 맞서 생존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방사능이 높은 장소 중 하나에서 야생동물은 과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돌연변이 야생동물. 최근 몇 년 동안 드론 기술이 체르노빌 배제구역 또는 시이즈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제공하여 2866년의 핵재해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번성하는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은 이 지역을 되찾았으며 늑대, 멧돼지, 무스와 같은 종들이 이 풍경을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동물들 중 많은 수가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적 적응을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르노빌의 늑대 개체군은 암에 대한 저항력을 제공하는 돌연변이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의학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피 후 남겨진 애완견의 후손인 유기견들은 만성 방사선 노출 및 환경 독소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적 특성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밝은 녹색인 동부나무 개구리조차도 방사선 유발 손상에 대한 보호 반응으로 어두운 색소를 가진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핵재해 구역에 대한 오랜 가정을 도전하며 자연의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생태학적 회복력을 넘어 이러한 유전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유전학, 환경과학 및 인류 건강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야생동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과학자들은 방사선 저항성과 극한 조건에서의 생존에 대한 중요한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의 규모. 최근 드론 조사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이 이전에 추정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며 이는 텍사스의 2배 또는 프랑스의 3배에 해당합니다. GPGP에는 약 1조 8천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추정 중량은 10만 톤에 달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 Foresight Drones는 Oceans Unmanned와 협력하여 해양 쓰레기 축적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공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차례의 6조 원정에서 그들은 34번의 드론 비행을 실시하고 거의 27,000장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3,000개의 독특한 떠다니는 쓰레기 조각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고급 머신러닝 기반의 객체 감지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되었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쓰레기의 크기와 밀도를 평가하는 데 매핑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한 위기를 강조하며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해양 오염의 규모는 충격적이지만 생명 자체에 대한 모든 것을 도전하는 발견은 어떨까요? 화성에서 온 운석이 궁극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화성 운석 ALH8401. 2084년에 발견된 화성 운석 ALH8401과 2086년에 발표된 고대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은 행성 과학에서 중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남극의 앨런 힐스 지역에서 발견된 이 1.93kg의 운석은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화성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 특히 데이비드 S.U. 맥케이는 운석에서 가능한 화성 미세 화석으로 해석된 특징을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는 길쭉한 구조물, 철이 풍부한 광물 및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흥분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언급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이 비생물학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의론이 커졌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생명 가설은 대체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최근 연구에서는 질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감지되어 화성이 한때 생명의 적합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화성 탐사의 과학적 탐구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10. 하이페리온, 토성의 혼란스러운 위성. 하이페리온, 즉 토성 7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유로 눈에 띄는 위성입니다. 2084년에 윌리엄 크렌치 본드에 의해 발견된 이 위성은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위성과 달리 하이페리온은 다공성 구조와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전하여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기괴한 조성이 여러 차례의 대규모 충격으로 인해 파괴된 후 다시 조립된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공성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페리온은 물 얼음과 일부 암석이 혼합된 놀랍도록 높은 밀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이페리온을 진정으로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이는 위성이 완벽하게 둥글 필요 없다는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첫 번째 발견된 위성이었으며 과학 공동체에서 광범위한 매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위성의 표면은 깊은 분화구와 높은 산들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태양계의 다른 위성들과 차별화됩니다. 또한 낮은 밀도는 그 구성과 기원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이페리온은 토성의 많은 위성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 독특한 특성은 가장 매력적인 위성 중 하나로 만듭니다. 하이페리온의 혼란스러운 회전과 불규칙한 형태가
고대의 우주 사건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일 더듬이 은하. 더듬이 은하 NGC 4038과 NGC 4039로 알려진 이들은 코르부스 별자리에서 상호작용하는 나선형 은하쌍입니다. 이 은하는 28년 2085년 2월 7일 저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습니다. 처음에 허셜은 그들의 밀집된 외관 때문에 이들을 단일 행성 신경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이 은하들은 극적인 충돌을 겪어 두 개의 뚜렷한 조석 꼬리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곤충의 더듬이처럼 바깥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급속한 별 형성이 일어나는 별 폭발 단계로 이어져 많은 젊은 별 집단이 태어났습니다. 최근 연구는 더듬이 은하의 지구로부터의 거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이전의 추정치는 약 6,500만 광년으로 제시되었으나 최근 연구는 이 수치를 약 4,500만 광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은하의 지속적인 병합은 은하 진화 이해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나선형 은하가 타원형 은하로 변하는 방식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병합에 대한 관측은 은하 충돌 및 병합 모델, 특히 투무르 시퀀스를 정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글립토돈. 2024년 7월 고고학자들은 아르헨티나 북동부의 레콘키스타 강에서 발견된 21년 된 글립토돈 화석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화석은 골반, 꼬리 및 몸 갑옷에 절단 자국이 있어 초기 인간이 이 고대 생물을 도살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후기 플라이스토세 기간 동안 인간과 대형 동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3년 8월 아르헨티나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3마리의 성체 글립토돈과 함께 발견된 글립토돈 새끼로 현재 산 페드로 고생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드문 발견은 이 고대 생물들의 삶과 환경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글립토돈은 강력한 갑옷과 이동 가능한 링으로 보호된 꼬리를 가진 대형 초식성 포유류였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아르마딜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DNA 분석을 통해 그들의 가족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군용 드론에 의해 원거리 지역에서 촬영되어 초기 인간 생활과 그들이 상호작용했던 생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힌 비밀을 탐구하는 동안 유명한 성당 아래 숨겨진 한 가지가 역사적 관심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13. 노트르담 대성당 아래 숨겨진 비밀. 2022년 4월 고고학자들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아래에서 2개의 납으로 된 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2010년에 사망한 고위 성직자 앙투안 드 라 포르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정 골격 이상에 기반하여 2056년에 사망한 르네상스 시인 조아킴 디 벨레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성당의 복원 과정에서 2019년 화재 이후 13세기 로드 스크린에 1000개 이상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조각은 최대 400kg에 달하며 여전히 원래의 페인트 자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르담은 건축의 철을 사용한 최초의 고딕 성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큰 철제 스테이플로 석조 작업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중세 조각과 유물이 발견되어 성당의 풍부한 건축 및 예술유산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4. 남극의 기이한 혈액폭포. 혈액폭포는 남극의 타일러 빙하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2011년에 발견된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 이 폭포는 붉은 철이 풍부한 염수가 흘러내려 얼음을 물들입니다. 이는 빙하 아래의 지하 저장소에서 염수가 스며 나오는 결과입니다. 염수는 공기와 접촉하여 산화되며 독특한 붉은 색조를 만듭니다. 이전의 믿음과는 달리 이 색은 조류 때문이 아니라 철이 풍부한 나노구체 때문입니다. 이 염수는 극한의 추위, 어둠, 높은 염도에서 살아가는 17종의 미생물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2023년의 연구는 붉은색 조가 산화된 철 나노구체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5월 염수 방출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혈액 폭포의 극단적인 조건은 전체 생물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지하 환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러시아의 신비로운 싱크홀. 2024년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에서 신비로운 싱크홀이 나타나면서 광범위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남성이 농지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둥근 구멍을 촬영했습니다. 이 발견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 전역에서 나타난 일련의 비정상적인 싱크홀에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는 시베리아에서 불가사의한 폭발이 발생하여 35m 깊이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토양과 암석이 120m 떨어진 곳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거대한 분화구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싱크홀이 특정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형성된다고 제안하며 특히 러시아의 북부 야말 및 기단 반도에서 발생합니다. 이 이론은 이러한 분화구가 고대 호수가 영구 동토층 아래에서 자연가스로 부풀어 오르던 지점에서 발전했다고 제안합니다. 호수가 말라가면서 얼음 온도가 가스 배출구를 밀봉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스의 축적이 결국 폭발적인 방출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분화구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발견은 지구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현상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6.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씨앗. 2007년 시베리아 연구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는 실레네 스테노필라, 즉 좁은 잎 캠피온의 씨앗 저장소입니다. 이 씨앗은 20만에서 4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대 땅 다람쥐굴의 영구 동토층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식물 생명체를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2년으로 빠르게 진행되면 러시아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대 씨앗에서 식물을 성공적으로 재생산했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을 사용하여 씨앗의 태반 조직으로부터 36개의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이 재생된 식물들은 현대의 친척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며 더 길고 넓게 간격을 두고 있는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대 식물의 씨앗은 100% 발화율을 자랑하며 이는 오늘날 식물의 90% 발화율을 초과합니다. 17. 이스터섬의 미스터리. 이스터섬은 남동 태평양의 외딴 땅으로 거의 1000개에 달하는 모아이 동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폴리네시아 주민들이 조각한 기념비적인 조각상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정착민들이 2800에서 2200년 사이에 도착하여 번성하는 사회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림 파괴와 환경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유럽 탐험가들이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인구는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칠레는 2088년에 이스터 섬을 병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칠레의 영토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터 섬과 아르헨티나를 연결하는 주요 발견은 없지만 지속적인 연구는 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군용 드론 감시를 포함한 고급 이미징 기술이 숨겨진 고고학적 사이트에 대한 전례 없는 공중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잃어버린 문명의 신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8.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에메랄드. 2010년대 초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에메랄드 발견은 세계 보석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2030년 12월 농부 막심 코제브니코프는 토코바야 강 근처에서 녹색 결정체를 발견하고 이를 예카테린부르크의 왕립 보석 공장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채굴이 시작되었고 2031년 1월에 최초의 채굴이 기록되었습니다. 2033년까지 말리셰바 광산이 발견되어 주요 에메랄드 공급원이 되었으며 2050년대에는 홍수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산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이 광산이 앵글로 프랑스 회사에 임대되어 에메랄드 생산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랄 산맥의 에메랄드는 드물게 형성되는 지질학적 지역에서 형성되어 독특한 황록색을 띤 보석을 생산합니다. 최근 현대화 노력은 채굴과 보안을 개선하였으며 군용 드론이 감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메랄드 생산의 주요 국가로 남아 있으며 보석 산업에서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발견은 심지어 고대 동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알래스카의 빙하가 고대 숲을 드러내다. 주나이 근처의 맨드놀 빙하는 2005년부터 빠르게 후퇴하고 있으며 1000년이 넘는 나무 그루터기와 통나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뿌리와 껍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아마도 가문 비나무 또는 전나무로 보호용 자갈층 아래에서 보존되었습니다. 랑젤 세인트 엘리아스 국립공원에서는 녹는 얼음이 무기와 바구니와 같은 유물을 노출시켰으며 일부는 거의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발견은 고대 알래스카에서 초기 인간 활동과 환경 조건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기후변화가 빙하 후퇴를 가속화함에 따라 더 많은 숨겨진 유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용 드론이 이제 이러한 급격한 변화하는 풍경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묻혀있던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 러시아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갈색곰. 2020년 시베리아의 순록 방목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북극 군도에 위치한 볼쇼이 리하프스키 섬의 영구 동토에서 드러난 매우 잘 보존된 갈색곰의 시체입니다. 이 발견은 곰의 털, 피부, 발톱, 치아뿐만 아니라 체지방과 같은 연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어 특별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시체가 이얼음 시대에 사라진 동굴곰에 속한다고 믿었으며 이 시체는 22,000년에서 39,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추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유전 분석을 통해 이 곰은 실제로 약 3,410년 전에 살았던 갈색곰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쿠츠크의 북동부 연방대학교의 라자레프 맘모스 박물관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암컷곰은 약 1m 50cm의 키와 약 72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곰의 위에서 확인된 미확인 식물 잔해와 새 깃털을 발견했으며 이는 곰의 마지막 식사로 보입니다. 이 드문 발견은 고대 갈색곰의 생리학과 건강을 연구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생물학과 그들이 살았던 환경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콘텐츠를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